안녕하세요. 해세밥입니다. 오늘은 외화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화평가의 원칙 및 합해성 항목의 정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칙은 합해성 외화 항목은 마감 환율로 환산한다입니다. 합해성 항목은 그럼 뭔지 알아보아야 할 텐데요. 보유하는 화폐 단위들과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화폐 단위 수량으로 회수하거나 지급하는 자산 부채입니다.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보면요. 해당되는 항목으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 종업원 급여, 현금으로 상하는 충당 부채, 리스 부채,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 배당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지 않는 항목의 예를 들어보면 선급금, 영업권, 무형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사용권 자산, 비화폐성 자산을 인도하여 상환하는 충당부채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매출 채권, 그리고 일반 상거래를 하려면 물건을 구매해야겠죠. 이런 구매하면서 발생하는 매입 채무나 미지급금 등을 평가를 합니다. 또한 외화 차입금의 경우도 외화평가를 하는 대상입니다. 외화평가의 플로우를 먼저 알아보고 설명을 예시를 통해서 실제 외화평가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초로 자산 부채를 인식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호기간 말마다 평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현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실현과 미실현의 개념을 알아보아야 할 텐데, 미실현은 자산 같은 경우에 최초 인식하고 돈을 하지 않았을 때까지를 미실현이라 하고, 반대로 돈을 회수하면 실현이라고 합니다. 외상 매입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해야 할, 외상으로 물건을 샀을 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 때 인식했을 때를 미실현이라 하고, 실제로 돈을 지급했을 때 실현이라고 합니다. 그 각각의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외화평가를 하면 항상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미실현의 경우에는 플러스를 외환산 이익, 마이너스를 외환산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현의 경우 플러스의 경우는 외환 차익, 마이너스의 경우는 외환 차손이라고 합니다. 그럼 크게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단기에 인식해서 단기에 실현하는 경우와 단기에 인식해서 차기에 실현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권, 채무 두 가지 사이드에서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채권 사이드만 설명드리고, 채무 사이드는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단기 인식하고 단기 실현하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인식의 경우인데요. 20년 11월 10일에 물품을 판매하고 US 달러 100을 매출로 인식한 경우입니다. 이때 환율은 1000원이었습니다. 최초 인식지에는 해당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100달러 곱하기 1000원 해서 1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매출 채권 10만원, 매출 10만원, 매출원가는 재고자산을 차감하면서 인식하면 됩니다. 이때 매출 채권의 잔액은 10만원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플로우, 후속 기간 말 평가입니다. 20년 11월 30일에 보고기간 말에 외화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때 환율은 100원이 올라서 1100원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외화평가 금액은 대상 외화 항목 곱하기 보고기간 말 환율과 최초 인식 환율의 차이입니다. 현재 기준은 외화평가 금액이 100달러, 그리고 보고기간 말 환율이 1100원, 최초 인식 환율이 위에서 봤던 1000원입니다. 따라서 만원, 이 만원만큼 외화 한산 이익이 되는 겁니다. 아직 미실현의 상태이므로 플러스인 경우 외화 한산 이익을
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최초에 인식했던 10만원 플러스 만원이 만원이 되어서 매출 채권의 잔액은 11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실현의 단계에 옵니다. 외화합해선 대상 항목의 실현은 같은 단기에 12월 10일에 매출 채권이 비로소 현금으로 회수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환율은 또 1050원으로 변동한 상태고요. 이때 미실현 붕괴는 리버스 시킵니다. 앞서 보았던 2번 항목의 매출 채권 외환산 이익으로 인식했던 부분을 리버스 쳐서 그대로 하나씩 이렇게 해서 제거해 줍니다. 그러면 매출 채권은 11만원에서 다시 10만원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외화 대상 항목 곱하기 실현 시점의 환율 1000 마이너스 최초 인식 환율 요 차를 외화 대상 항목에다가 곱해 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 계산을 해보면 5,000원이 나오죠. 이 5,000원을 다시 매출 채권 잔액을 10만원을 제거해주고 현금은 그 실현 시점의 환율 1050원 곱하기 100을 해서 구해주고 나머지 차익 계산한 5,000원을 외환 차익으로 인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매출 채권 잔액은 현금 예수되었으므로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의 수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 좀 더 복잡한데요. 일단 첫 번째 경우와 똑같습니다. 최초 인식과 보고 기간 말 평가는 일치합니다. 다만 첫 번째에는 11월을 예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12월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빨리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 것은 이유는 케이스 1과 100%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최초 인식을 해주고 보고 기간 말 평가는 똑같이 해서 외환산 이익을 차액만큼만 만원을 인식합니다. 이때 매출 채권의 잔액은 11만원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외화합해성 대상 항목의 실현은 다음 연도 2020년도가 아닌 21년도에 매출 채권이 회수되었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미실현 붕괴는 리버스 시킨다고 최초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리버스를 시켜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매출 항목은 손익 항목은 정확하게 손익 항목은 매월 이익 잉여금으로 해서 IS의 항목이 BS로 정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화 한산 손실을 리버스를 시켜주면 안되고 그런 조정 붕괴 때문에 리버스를 시키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대상 외화 항목 곱하기 실현 시점 환율 빼기 최초 인식 환율 그리고 그걸 빼서 대상 외화 항목 곱하기 보고 기간 환율과 최초 인식 환율의 차이. 이게 지금 복잡해 보이는데 처음에 평가했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마지막 시점인 실현 환율과 제일 처음 시점인 최초 인식 환율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이 산식의 왼쪽 부분이 되고요.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데 평가 기간에 인식했던 부분만큼은 빼고 그 차액만 인식해야 되는 거니까 이 오른쪽에 마이너스를 해준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고요. 그런데 이제 평가 기간에 인식했던 외환산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차기에는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은 동일하게 10만 5천원이지만 5천원이고 매출 채권의 경우 이번에는 앞서 인식했듯이 외화 한산 이익이 난 상태에 매출 채권의 잔액 11만원을 적어주고 대차 평균의 원리로 마지막으로 플러그인을 5천원을 해줘도 되고 위와 같이 계산을 해도 됩니다. 실제로
이 경우 1000원 최초 인식 1000원보다 마지막 최후에 최종적으로 인식된 매출 채권은 현금으로 회수된 부분은 1050원이지만 환율이 1050원이지만 즉 이득이 50원이 낮지만 50원만큼의 환율 차이만큼 낮지만 전기에 인식했던 외화 평가 이익이 외화 환산 이익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단기에는 외환 차손으로 인식해줘서 그 차이를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익이 났지만 부분적으로는 외환 차손이라는 계정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익 항목은 기말에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하에서는 다음과 같이 외환 이익이 났어도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외환 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채권은 제로가 되는 거겠죠. 현금이 회수되면서. 이상입니다.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